네. 윤세주 사장님은 PPT가 없이 칠판을 쓰신대요. 네, 안녕하세요. 함께 돕고 함께 성장하는 성공에너지 마더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윤세준입니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인격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제 워너비이신 노블레스 워블리주 있잖아요. 저희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수 이공재 스폰서님이십니다. 사실 아직도 저는 되게 목마르고 더 알아야 될 게 더 많고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부족한데 여기 세워주신 리더 사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되게 떨리네요. 목마르니까 제가 물 한 잔 갖다 드릴게요. 예. 네. 목마르시라고 했어요. 저는 전직 겸 원래 초중고는 운동선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대표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부모님이 또 아버지가 대학교 연구원이시고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대학을 운동으로 진학을 하기보다는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예체능은 왜 수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명문대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토플을 준비해서 미국으로 이제 경영학과를 갔다가 한국에 왔는데 원래는 정치를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형법을 되게 개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꿈이 있었는데 여기 보좌관도 막 오디션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감정을 숨기는 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원래 제가 관료제 이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되게 빨리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할 수 있지 하다가 사람들한테 운동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했었어요. 그러면 선수도 키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왜 체육관 관장이 뭐가 이렇게 왜 헬스 트레이너랑 또 다른데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영양을 알려주고 운동을 알려주고 뭔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안 먹혀요. 권투체육관 관장은요. 왜냐면 되게 못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입견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권투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양학이랑 그다음에 이제 기능해부학 같은 자격증 공부를 계속 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까마넥스를 알게 됐잖아요. 뉴스킨을 처음 전달받은 게 사실 까마넥스였는데 너무 잘하고 싶은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비타민은 먹었지만 그냥 비타민이 비타민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회원들한테 비타민 드시면 좋아요라고 그 전에 얘기를 했을 때도 혹시 다단계 하시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권하니? 먹으면 좋으니까요. 근데 그냥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회사를 알아보니까 되게 완전 그냥 생약이잖아요. 미국에서 약처럼도 쓰고. 근데 이걸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온 제가 또 어디 가서 그냥 여기를 와도 권투를 했다고 티업이 되어 있는데 까마넥스가 이래서 좋아요라고 하기에 정말 많은 지식이 필요했었어요. 강의에서 듣는 거 그냥 물론 그것도 너무 좋지만 그거 이상으로 내가 더 알아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회사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그런 정보들과 나를 만족시킬 제품들을 갖고 있는가였었어요. 다행스럽게 이제 미국을 좀 갔다 오다 보니까 구글링을 미친 듯이 하게 되고 의사들이 보는 논문과 다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이제 의사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꼭 필요했던 이유는 처음에 매출이 되기 힘든 이유가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200집을 어떻게든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만날 사람이 3명이 있어. 그럼 이 사람한테 나눠서 70집이씩 할까? 100집이씩 할까?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내 위주인데 저도 이게 영업이었으면 이 사업을 못할 것 같았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2천이 힘들고 1000이 힘들고 거절받고 맨날 혼자 막 울고 자고 막 근데 그 울면서도 왜 내가 거절을 받았을까가 저는 실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달력이 약했구나. 그래서 더더욱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저희 어머니가 고지혈증 약을 드시게 됐어요. 근데 왜 여기 이제 강의를 듣다 봐도 고지혈증이랑 혈압약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사실은 지방간이랑 고지혈이 웬만한 사람들 다 있으시거든요. 중년이 되면.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약 드시는 걸 못 견디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가서 자 어머니 제가 이걸 하고 있으니 약 대신 이걸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저한테 욕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 미친놈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강한 어머니조차도 제 가장 가까운 지인조차도 저를 달라 보이게 할 정도의 공부가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다행스럽게 한 6개월 뒤에 어머니께서 고지혈증 약을 끊게 되실 정도로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졌어요. 카바렉스 제품만으로.
그리고 나서 소개를 받기 시작했더니 또 어머니 주위에 그 환자 교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관리를 하게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매출을 할 때 어머니한테 대하듯이 진심으로 대해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누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혹은 주위에 이제 그전에 안 알던 지인을 만나러 가게 되면 혼자서 판단하지 않아요. 아, 얘가 위가 안 좋으니까 대충 어떤 제품이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가서 양자를 재면서 이 사람의 가장 큰 니즈를 끌어내요, 질문으로. 그러니까 양자를 되게 다들, 저도 처음에 오해했던 게 내가 무슨 진단하는 사람인가? 이 기계가 정확성이 100%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랑 소통을 하게 되면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뭐가 힘든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누구한테 가서 혹시 위가 안 좋죠? 뭐가 안 좋죠? 뭐 살이 쪄 있으니까 혹시 간이 약하지 않으세요? 얘기해봤자 아무도 저한테 아니 나 다 괜찮은데? 라고 얘기해서 맞아 나 그거 되게 안 좋아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돌려 얘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에 오는 그 증상을 얘기해주면 맞아 나 그런 거 있어, 어떻게 알았어? 그럼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제일 중요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 대학병원 40군데에서 우리나라 대학병원 입원한 환자들의 2만 5천 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2만 2천 명이 위험 환자였어요. 그게 한 87%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위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드릴 건데, 위에 드셔야 되는 제품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 다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아무리 혼자서 막 연습을 해봐도 30분 안에도 그 얘기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될 때까지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나머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걸 하기 전에 그냥 위염이 있고요. 위궤양이 있어요. 위염은요 어떨 때 많이 오냐면 그냥 술을 내가 간헐적으로 좀 드시는 편이야. 그럼 위염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기능에 문제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주, 말할 것도 없이 흡연, 그리고 그 다음에 병원약 그 전에 유스킨 하기 전에 드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양약이 원래 몸도 되게 많이 상하시키고 위에 스크래치를 많이 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관절염약, 뭐 심지어 근육통약에도 전부 다 위장약이 처방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위장약도 위기능을 결국 떨어뜨리는 건데 통증만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위험 발생 인자가 돼요. 그래서 양약, 그리고 뭐 스트레스 가능하죠. 그리고 원래 사람이 제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배가 고파야 되고요. 점심에 이제 그룹 미팅 마치면 되게 배가 고파야 되고 저녁에 배가 고파야 돼요. 그리고 다른 시간은 배가 고프면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서 한 번에 쫙 쏟아져서 쫙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얘가 남아있어서 조금씩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소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사실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안에 내가 허기가죠? 요거 자체가 위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드시는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뭐 GI 지수 같은 그런 것들을 봐도. 그래서 이게 식사, 뭐 혹은 공복감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 불규칙이에요. 근데 요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냐면요. 더부룩한 거라며 트름을 자주 하는 거, 그리고 가스가 내가 좀 자주 차 밥을 먹으면, 그리고 본의 아니게 소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0숟가락을 먹어야 배가 고픈데 그러면 원래 그게 내 양이에요. 너무 내가 아까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위를 억지로 줄인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10숟가락을 못 먹고 나는 억지로 한 6숟갈만 먹어야 아직 배가 고픈데 그래야 속이 좀 편해, 이런 분들 있어요.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소화불량. 아이고. 글씨를 크게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 위궤양을 갖고 계신 분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통증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위산이 덜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네. 말씀을 드리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위산이 덜 나오는 것도 사실 위기능 장이에요. 그리고 제산제의 역할이 사실 위산을 덜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떨리네요. 네. 네. 이렇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TV를 재고 이 사람이 딱 봐도 위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막 멀미도 자주 하고 이런 분들은 또 비위가 좀 약하고 이런 분들은 원래 태생적으로 위가 약한 분들이에요. 근데도 본인이 위가 안 좋은지 인지를 못해요. 근데 위 관리를 특히나 해야 되는 이유가 원래 비위라고 얘기할 때처럼 이제 비장이 있잖아요. 비장은 간이랑 심장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폐물을 걸러내요. 특히나 비장은 혈액 속에는 노폐물을 다 걸러내고 림프하고 되게 연관이 깊은 거예요. 근데 얘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음식으로나 제품으로나 위에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위가 안 좋아도 간이랑 심장이 원래 좋게 태어나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의 역할을 다 해주니까 그 다음에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도 네, 위를 저는 거의 솔루션에 처음부터 잡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위험이 이렇고요. 위궤양은 사실 좀 쉬워요. 사실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이나 이게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 질환들이 만성으로 온 것들인데요. 위궤양은 뭘 위궤양이라고 하냐면 점액이 위산보다 적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위산이 내 위벽을 계속 파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위궤양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요걸 잡아놓고 이 제품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위가 안 좋을 때 제품 뭐뭐 추천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필수죠. 티그린. 네. 네. 너무 좋아요. 갈수록 네.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적을게요. 네. 그리고 또 뭐 들어가시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필수나 욕심이 있고요. 엄청 안피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별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죠. 공통으로 맞아요. 티그린이 맞고요. 누구 뛰면 되겠지? 네. 사실 요거 아마 다 못할 것 같아요 오늘. 그렇지만 그냥 적을게요. 좀 더 뭐 들어가야죠? 네. G3. 네 맞아요. G3. 라이프팩은 아직 안 들어가셔도 돼요. 네. G3가 있고 그리고 요 사이에 5번 드라이브가 있어요. 네. 뉴스. 네. 유수도 요 이후에.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사실 포지트롤이 있죠. 네. 그리고 오메가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럼 누군가가 저를 소개받고 만났는데 일단 위가 안 좋아. 전 요거 한꺼번에 다 드려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드세요가 아니라요. 제잖아요 양자를 재고 위가 안 좋으시구나 그러면서 요 얘기들을 쫙 풀어드려요. 여기까지 풀어드리고 그러면서 위는 혈액이랑 혈관이랑 되게 연관이 많거든요. 그리고 혈액, 혈관 그리고 신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오메가 얘기, PCC 얘기, 아이스테로이드 얘기, 곰팡블루 얘기를 양자를 재는 중에 살짝 티업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회원가입 시키고요. 장바구니에 제가 담아요. 담으면서 얘기해요. 제가 아까 요거 말씀드렸죠? 네, 요거예요. 쫙 하고 가격 딱 나가면 얼마 나오죠? 네, 제가 중종해보니까 제가 원래 클로징이 처음에 나는 게 70에서 한 90 나오면 일반적이고요. 좀 되게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나는 일단 효과만 보고 진행할게.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위만 좋아진 게 아니라 간이랑 장이랑 수면이랑 다 좋아지거든요. 명현이 많이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제 매니아가 돼요. 그리고 이런 분한테 그 다음에 위가 좋아진 다음에 뭐 유스 1년 약정 들어가면 정말 감사하고 싸게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니아가 더 빨리 되고 키면이 빨리 되고 저는 이런 분들을 데리고 사실 이건 방어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드시면서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손잡고 병원에 가요. 그러니까 위가 만약에 위궤양이 있어서 내시경 검사를 같이 하고요. 혈액이 좀 안 좋아서 혈액 검사를 같이 해요.
그럼 자기가 그 전에 쟀던 거, 저를 만나기 전에 쟀던 거와 그 후에 쟀던 거가 빨리 바뀌는 분이 2주 봤어요. 네, 제 경우에. 그러니까 그분은 근데 원래는 흡수 자체는 되게 좋았나 봐요. 왜냐면 식사 세끼 잘 하시고 그나마 그리고 뭐 음주 잘 안 하시고 흡연 안 하시니까 좀 빠른 경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완화가 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분이 이제 병원 검사까지 해서 자기가 나아진 거 확인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키맨화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위가 안 좋은 분한테 대부분 알로에게 페이스만 드셔보시라고 드리면 정말 너무 좋지만 이건 약간 양의학 같은 거예요. 원인 개선은 사실 요 위 이렇게가 원인인데 단순히 위에 좋으니까 이거 드셔도 너무 좋아지시는 거지만 한계가 와요. 왜냐면 위가 좋아져도 이 사람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얘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얘는 양배추하고 알로에 요거만 가지고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러면 양배추 자체가 원래 항암, 항염, 항산화 역할도 하지만 위에서 왜 좋냐면 위 점막을 잘 자라게 위 점액을 잘 자라게 해줘요. 잘 나오게 점액질이. 왜냐면 점액이 없으니까 속색임이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점액을 나오게 해줘요. 네, 그래서 양배추가 들어간 거고요. 알로에는 그럼 도대체 왜 들어갔냐면 얘도 뭐 항염, 항균, 항산화가 있지만 알로에게페스가 왜 제가 공부할수록 감동이었냐면 알로에게페스 혹시 까보신 분 계세요? 네, 입안 터지신 분? 네, 안에가 액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액체가 뭐냐면 점액이에요. 점액이 가장 좋은 게요. 알로에와 달팽이에요. 네, 그래서 위를 아예 점액 자체로 코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로에 겔이에요. 네, 여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자체가 아까 그런 게 이 제품에 감동을 하고 회사에 감동하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 네, 왜냐면 저도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보니까 속쓰림이 되게 자주 있고 스트레스 받아도 속부터 되게 쓰려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얘를 먹고 정말 많이 헛구역질이 완화됐어요. 원래 지금 이 정도 떠들었으면 한 헛구역질을 2번을 했어야죠. 네, 거기다가 뭐 흡연, 음주 이런 걸 되게 옛날엔 더 자주 했기 때문에 네, 되게 안 좋아하는데 되게 완화된 게 여기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코디트롤이에요. 코디트롤 전달하실 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천연 신경 안정제야. 네,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L테아닌이랑 락티온 성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 왜 되게 자기 전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안 오거나 이럴 때 옛날에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거나 혹은 코코아를 따뜻하게 한 스푼을 먹으라고 하는 게 얘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근데 요까지만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그래도 신경 안정제를 어차피 이걸로 먹으니 의사가 처방하는 게 싸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사가 처방하는 신경 안정제는 뭐가 문제냐면 호르몬을 다 망가뜨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천연이라고만 취업해도 너무 좋지만 얘한테 제가 진짜 감동한 건 뭐냐면 SOD가 들어가 있어요. 네. 요게 뭐냐면 슈퍼 옥사이드 디뮤타라고요. 우리 몸의 슈퍼 항산화 효소예요. 이게 원래 35살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게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회사가 저는 이 회사에 감동한 게 뭐냐면 네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이걸 먹겠구나. 그럼 단순히 안정만의 이게 아니라 네 몸이 산화되어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채워줄게 하면서 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되게 많이 저는 또 혼자 감독을 되게 잘하나요? 네,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아세틸콜린이에요. 요거는 치매 예방 차원에서도 약을 드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뇌 관련된 수술을 하신 분은 얘가 함유된 제품을 무조건 드셔야 돼요. 약으로. 근데 그 약은 대부분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그 약을 오래 드시면 대표적인 부작용이 체중 증가와 우울증이 와요. 네, 사람을 멍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얘가 또 왜 감동이냐면요. 아세틸콜린이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가 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신경이랑 제일 많이 연관이 있으니까. 근데 아데노신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아드레날린. 요거는 또 뭐랑 비슷해요? 코티솔이에요. 네.
얘네가 교감신경, 우리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는 게 얘라면 그 반대되는 작용,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주는 게 아세틸콜린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많아지면 무기력증이랑 우울증이 와요. 근데 저희 제품 이름만큼이나 코테추로라는 건 코티솔을 컨트롤하겠다는 거거든요. 얘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막아준다는 거예요. 얘가 정말 저도 그런 걸 해봤어요. 옛날에 저한테 코티솔 1알짜리 스트레스가 있고요, 2알짜리 스트레스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4알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빨리 좋아져요. 근데도 부작용이 정말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느끼냐면요, 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트레스 상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위장 마찬가지지만 이 소화 효소들 있죠. 아까 이 점액, 얘네가 안 나와요. 네, 소화를 중단시켜요. 왜냐면 거의 파이팅의 상태거든요. 얘가 자기 몸체가 막 미친 듯이 옛날에 중세시대 때 막 전투를 하고 있는데 얘는 막 소화가 잘 돼서 막 트림이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체가 막아버려요, 소화를. 네. 근데 얘를 아세틸콜린이 활성화가 되면 이 점액이 오래되게 활성화가 되고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체했을 때 오히려 얘를 드셨는데 내가 갑자기 트림이 나면서 소화가 쫙 되고 잘 됐어? 얘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요걸 알로에겔을 추천하실 때 얘랑 무조건 같이 추천해야 효과를 좀 더 보시기가 쉬워요. 네. 자, 다음으로 엘로프리 할게요. 네. 원래 이만영 강사님이 항상 입에 달듯이 말씀하시지만 모든 염자에는 엘로프리잖아요. 네. 감기에도 엘로프리고, 네. 염을 관리하는데요. 엘로프리는 사실 어디에 제일 좋냐면 면역에 제일 좋잖아요. 아까 얘 얘기를 하면서 자율신경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교감신경만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밸런스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면역이 다 깨져요. 얘 하나 때문에. 그래서 면역을 또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요. 네, 하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오메가가 왜 중요하냐면 오메가3는 얘 자체만으로 할 얘기가 1시간이 있는데요. 일단 위가 혈액이랑 혈관에 제일 많이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혈관에 상처만 하면 그것 때문에 LDL이 위험한 거고, 근데 혈관에 상처할 일이 너무 많은 건 육류라든가 이런 술, 담배가 원래 혈관에 상처를 계속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 치료 그리고 혈액 속에 그런 염증 제거를 하는데 의사들이 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혈관, 그러니까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게 있고 도움을 줌이 있고 100% 도움을 줌이 있어요. 오메가3는 의사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혈액 속에 있는 염증을 없애주는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위가 좋아지려면 무조건 혈액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혈관이 수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다가 잔소리 들으면 턱 막히는 이유가 혈관이 수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도 혈관은 상처를 입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3도 같이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항염, 항산화, 그리고 혈관, 혈액 관리 때문에 오메가가 같이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상관없더라고요. 네, 오메가3 자체가 그러니까. 네. PCC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프로그램 PCC를 말씀드리는 건데 위장에 좋은 PCC가 있고요, 대장에 좋은 PCC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요, 위장에 좋은 PCC. 왜냐면 우리가 락토바시러스균이잖아요. 네. 저희 회사가 얘는 소장에 붙어 있어요. 소장에서 자생하는 거야. 네. 그러면 소장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들어야 되는데 위는 뭘 하냐면요, 사실은 알코올 흡수만 하고요. 그리고 위산을 내보내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묽게 만들고 연도문도 발약근으로 조여가지고 걔를 흡수가 잘 되게 내려보내요. 그때 바로 도착하는 게 12지장부터 시작하는 이 소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산이 제대로 안 나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12지장 영양분을 흡수를 못해요. 예를 들어 제품을 드셨는데 우리 거 뭐 유스든 라이프팩이든 어떤 좋은 영양분을 드셨어요. 근데 나는 이거 효과 별로 없는데 심지어 별로 좋아지지도 않아. 왜? 위가 안 좋으니까 소장에서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그래서도 PCC가 같이 들어가주면 훨씬 좋아지는 걸 빨리 느껴요. 그리고 췌장도 마찬가지고 비장도 마찬가지고 소장도 마찬가지지만 잡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위가 좋아지면 거의 알아서 좋아지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좋은 음식이 필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았죠? 지금 현재 25분 아, 됐어요. 5분 남았군요. 여기 이쯤에서 네. 강의를 마치고 아, 네. 그 질의응답 좀 받으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직 할 얘기가 산더미인데 그렇네요. 알투까지는 네. 해주세요. 알투까지는 해주세요. 아, 이렇게 네, 그럴게요. 일단 리차지는요, 혈액을 빨리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리차지를 드시고 나면 위가 쓰린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혈관도 안 좋고 혈액도 끈적이 있는데 이걸 막 위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위가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면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차지가 이런 분들한테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면밀이 덜 돼요. 그리고 리차지가 사실은 또 왜 뭐가 좋냐면요. 혈액순환도 좋지만 우리가 낮 시간에 에너지틱하게 밖에서 햇빛도 받고 살아야 저녁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거든요. 네. 근데 멜라토닌은 호르몬계의 아버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에 영향이 없는 호르몬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성, 여성 호르몬도 결국 멜라토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짧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게 멜라토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리차지가 이 멜라토닌 활성화에 되게 도움을 줘요. 저녁에. 네. 그리고 리뉴는 저는 리차지가 못 들어가고 리뉴는 꼭 들어가는데 밀크시슬 자체가 네 간이잖아요. 지방간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혈액은 끈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빠르게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얘랑 같이 작용을 하라고 오버드라이브가 들어가는 건데 또 하나가 얘 빨리 말씀드리면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위경련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심장에도 좋지만 심장이 안 좋고 위가 안 좋거든요. 너희들 오버드라이브가 같이 리뉴와 같이 했을 때 또 면역이 졸린 게 나타나면서 훨씬 더 빨리 소화력이 좋아져요. 네. 네. 네, 또 근데 이렇게 또 호르몬까지 얘기가 들어가면 본법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법으로도 비타민 D랑 이렇게 여기저기 비타민 D가 원래 혈액에 좋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자체가 심장에 좋아요. 그리고 신장에도 좋죠. 근데 칼슘 자체가 이런 세로토닌, 멜라토닌, 그다음에 이런 좋은 신경절단 물질은 나쁜 거든 간에 칼슘이 움직여줘요. 칼슘이 운반하고 흡수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칼슘 호르몬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 이것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면의 질까지 완전히 이겠습니다. 불면증 없어져요. 칼슘 부족일 때 불면증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배변 기능이 좋아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난 위가 안 좋은데 내가 이만큼이나 먹어야 돼? 근데 갑자기 어디가 좋아졌어요? 그럼 별의별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면역도 별의별게 다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면 바로 매니아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드리고 나서 물론 그만큼 관리를 미친 듯이 해드리지만 드리고 나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막 의리돼야 되고 팔아야 돼야 될 때 이 사람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나요? 제가 의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저도 이 사람을 간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요. 사주셨을 때 관계가 시작되고요. 이걸 샀지만 당연히 사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당신을 관리해서 낫게 해드릴 거니까 저도 완화시켜드릴 거니까 저는 아예 소비자한테 얘기해요. 저희는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친구 관계도 갑을 관계거든요. 사역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면 근데 서로 고마운 관계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꼭 이만큼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질문이요. 네. 고객님들 만나서 컨설팅 해드릴 때 네.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건가요? 네, 양자를 재일 때. 고객님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만 이분들은 그때 웃긴 게 뭐냐면 양자를 제가 재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저를 그때 간봐요. 저의 지식 수준이 특히나 나이가 어리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취업이 됐으면 이런 사람이 온대. 그러면 또 제 생각하니까 45세 막 수염 기르고 이런 사람이 오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띡 가더니 해드릴게요 이러니까 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위가 하는 역할이 어떻고요? 저희 제품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어느 순간에 이분이 저를 전문가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김민사님 먼저 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대략 한 30분 가까이 됐는데 네. 그리고 고객님들 그 양자 측정하면서 컨설팅하는 시간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고객님마다 좀 달라요. 근데 저는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양자가 떠 있을 때 항목 내가 지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있다면 길게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단을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짧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짧게 하는 건 뭐냐면 종합보고서에 보면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소화불량이나 어깨뭉침이나 불면증 없는 분들 거의 없어요. 얘를 그리고 나서 딱 보면 칼슘이 무조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걔를 칼슘이랑 연관적 이 사람한테 나는 너를 맞출 수 있어만 딱 던져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떠 있는 수치들을 보고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혈관 쪽에 떠 있으면 먼저 가족력에 대해서 여쭤봐요. 아버지 뭐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외가 쪽, 친가 쪽, 그 중에 혈관 쪽에 문제 있는 분 있으세요? 그럼 저를 신뢰한다면 술술 나와요. 그렇게 해서 들어준 다음에 그럼 뭐가 제일 해결하고 싶으세요? 얘기하면 그거에 맞게만 솔루션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덮어도 되죠. 네. 김민사님 질문. 제가 이제 한 2년 있으면 50대인데요. 네. 제가 위험하고 위궤양하고 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소비자라 생각하고 지금 설명을 계속 들었는데 네. 제가 그냥 느낀 건 너무 네. 장황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너무 많은 제품을 얘기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서 네, 맞아요. 네.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거의 다 먹어보긴 먹어봤는데 네. 이게 꾸준하게 이 많은 제품을 네. 거의 이 파마렉스는 한 달치로 나오잖아요. 네. 꾸준하게 이게 먹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네. 어떻게 지금 하시나요? 맞아요. 사실은 되게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GB가 2000GB에서 갑자기 10,000GB가 됐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 이유가 키매니저 이제 같이 사업하는 박혜순 사장님인데 이분이 원래 재건축 도시정비과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일이 뭐냐면 친하게 이렇게 우리처럼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비자를 만나서 대화한다고 해서 이거를 말토시 하나하나 전부 다 기억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드백을 올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일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고객 관리가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잘 고객 관리 노트와 그다음에 저희는 제품통을 선물로 드려요. 회사의 아이디어로 거기에 드시는 법. 아침에 몇 번을 드세요. 예를 들어 제품 칸이 8개잖아요. 1, 2, 3, 4, 5, 6, 7, 8이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1, 3, 5를 몇 알 드세요. 점심에 열면 몇 알 드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이 솔루션 제품들을 이렇게 계속 먹으면 저도 못 먹어요. 근데 증상이 좀 나아지면 저도 뭐가 짐이 뭐가 낙이냐면 얘가 하나씩 빠지기 시작해요. 난 이게 좀 나아져서 빠져. 거기다가 위염과 위궤양이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관련된 제품은 싹 빠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뭐가 채워요? 그때 유순한 아이템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빼요.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솔루션 한두 개. 예를 들어 유스에는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되게 적어요. 봄포뮬러랑요.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을 채울수록 좋아요.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그렇게 두 개가 거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유스 1년 약정, 알스펠 1년 약정. 그렇게 딱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한 달 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도 이거를 3개월 이상은 제가 유지시키기도 싫고 어쨌든 길어가야 3개월이에요. 네. 그리고 장황하잖아요. 말씀 너무 잘하시게 장황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떨 땐 정신이 없어요. 듣다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부담을 느껴야 돼요. 왜 그런 거 알죠? TR90의 기전이랑 똑같은 건데 지방한테 지방아 지금 너 빼갈 때 그럼 지방이 어쭈 날 뺏어갔어? 난 더 많이 증식해야지. 이게 이제 요요의 증상이잖아요. 정신없게 하는데 속 빼라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하냐면 이 전문성을 주려고 양자를 재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낫게 해줄 수 있어요를 주는데 이 사람이 저의 지식을 간을 보고 싶어 하니까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확실히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만큼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만큼을 팔러가야지 그럼 저는 진짜 이 상황 못해요. 근데 이만큼을 드셔야 이 사람이 건강하고 저와 신뢰관계가 쌓이고 제가 관리를 해드릴 수 있어요. 선택은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고 갈 때 이만큼을 드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세요? 네. 네. 물론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물론 되게 어떤 분은 월급이 12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드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500을 버셔도 이걸 못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땐 니즈를 좀 더 좁혀 들어가요. 예를 들어 위가 안 좋아. 그래 위가 안 좋은 알겠어. 근데 알로에피스가 비싸잖아요. 그럼 얘를 빼요. 근데 이 사람의 원인 자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였어. 그러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오메가3 PCC 건강에 들어가요. 네. 다만 나와의 확신을 조금 더 주려면 리드는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명현이 많이 오거든요. 졸린 명현이. 전 명현을 무조건 태업을 더 많이 해요. 나아질 거라는 것보다 처음 왔을 때는 명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그래야 명현이 왔을 때 겁내지 않고 저를 더 믿게 되고 그 효과가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명현을 겪어냈기 때문에 제가 키맨이라고 인정하고 이 사람이 매니아로 대해더라고요. 네. 일부러 우리 왜 그 화장품 데모할 때도 이 사람이 매니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맨 처음에 클렌징 로션이 있죠. 이거를 내가 먹어보고 한번 드셔보실래요?
드시는 사람 있고 안 드시는 사람 있잖아요. 드셨을 때 매니아가 될 확률이 높다는 리더 선생님들 강의를 많이 들은 만큼 저도 그런 간보는 구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니까 좋아하신 건 뭐냐면 TR90을 하게 되면 식습관이 잡히고 영양균형이 맞춰지잖아요. 그리고 점프 스타트랑 뭐 컨트롤 핏 안에 요성분이 요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성분을 보시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분한테 바로 이분이 TR90을 먹고 싶대. 저도 이거 안 들어가고 TR90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조금 더 효과를 보게 하고 싶어 이걸 한두 달 드신 다음에 얘를 싹 빼면서 TR90이 들어가면 흡수력이 훨씬 좋아요. 살이 훨씬 빨리 빠져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더 질문인데요. 네. 지금의 이제 그 정도의 네. 실력이 될 때까지 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고 네. 하루하루 투자했던 시간들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저희 일은 아시겠지만 공부할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동 중에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 백과사전에 보시면요. 그냥 장기를 하나하나 치세요. 생각할 때 간, 심장, 뭐 비장, 소장, 위 이런 것들을 치는 거예요. 이동을 처음에 이게 기초예요. 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연관검사와 관련 질병을 갖다요. 관련 질병을 보시는 거예요. 네, 제 순서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미국의 콜럼비아대 의사분들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총 3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책들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의사가 조금 대화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사가 이걸 처방한 약에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얘기할 때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에 간호사가 3분이에요. 그분들 집에 가서 양리학 책을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서 봤어요. 근데 제가 하루에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 2시간 정도예요. 매일 투자하신 건가요? 네. 왜냐면 매일같이 열이 받잖아요. 양자를 재는데 제품이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럴 때. 그거를 저는 제 지식 부족, 내 전달력 부족은 내 지식 부족이니까. 그때 저녁에 1시에 퇴근하고 뭐 샤워가 나가는데 2시에요. 그래서 2시간은 2시잖아요. 그럼 4시까지 꼭 2시간은 공부를 하고 잤어요. 승부 때문에라도. 네. 그렇게 했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해야 돼요? 많이 재고 또 강의 듣고 네, 공부해야죠. 그리고 사업 또 뉴스캔도 대본도 하러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2시간 정도 하는데 1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네, 윤세훈 사장님이 한 달 안에도 가능하다고 그때 얘기하셨었어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저 자체도 왜냐면 사실 저도 약간 별종이다 보니까 저도 제가 파내려가고 그런 걸 더 좋아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많이 들으셔도 이 지식이 내 거가 되기 어려워요. 내가 찾았을 때 그리고 오히려 나를 더 감동시킬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일단 저는 이걸 많이 해보고 진짜 별별지를 다 찾아봤어요. 왜냐면 의사들이 본 논문까지 다 봤잖아요. 그래서 원하실 경우에 제가 강의들을 그러니까 자료들을 드리고 이 부분들을 보면 돼라고 체크를 한다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제가 1년 걸린 걸 거의 한 달 안에 그러니까 또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포인트만 뽑아갖고 필기해서 쓰실 수 있죠. 네, 이게 쉬워요. 그리고 오늘 이게 심지어 되게 많이 줄인 건데 줄여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많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요거 하나만 갖고 1시간을 하려고 했으면 오히려 더 편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래갖고 아무리 혼자 연습을 하고 녹음기로 녹음까지 해도 여기까지 다 떨어지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안식을 보면서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급한 감이 있어요. 저도 정신이 없어요. 메일하고 사랑스 우리 많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방 정교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봉진 선생님께서 그러셨는데 이러면 단점이 있어요. 주위에 환자밖에 없어요. 왜냐면 팀원이 혼자만 있어요. 팀에 의식이 없어요. 그런 건 있지만 근데 그 역할이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했어요. 네. 그렇게 했고 오히려 그래서 팀원이 되면 매니아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AR 개수. 한 분한테 걸리는 AR 개수가 이분이 화장품까지 쓰시잖아요. 네. 한 분한테 4개씩 걸어요. 와. 유스, R2, 그 다음에 파마넥스 AR로 따로, 그 다음에 화장품 AR로 따로. 그래야 그달 제가 관리하기가 편해요. 물건을 넣다 뺐다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빠르게 매니아가 돼요. 키맨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나시나요? 저는 이렇게 몸이 딱 안 좋으신 분들이죠. 관리해야 되는 분들. 그분들을 만나는데 키맨을 거의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만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1대만 20명이 넘으니까 매일 바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증상들이 나아졌어요. 그분이 AR로는 이미 다 걸렸어. 그럼 2, 3주에 한 번만 만나요. 그러면서 시간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소개한 사람도 저랑 시간이 너무 안 맞아. 그러면 이 선생님 강의처럼 팀원한테 정보를 줘요. 그럼 이 사람이 만나서 수다 떨 때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둘의 관계가 돈독해져요. 전 뭐가 좋냐면 왜 제가 너무 힘드냐면 제가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제 파트너가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안 먹힐 거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그냥 이거 복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보다 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믿어준 이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이 둘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도 제가 이분만 관리하면 이 얘기가 여기서 너무 잘 먹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봐서라도 이 사람은 제품을 거의 ARO를 끊어내지 않아요. 네,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안 그래도 네. 지금까지 그 네. QBS를 측정한 고객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어. 몇 번 정도 측정하신 것 같아요? 한 600명은 될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큐비를 처음 딱 샀을 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체육관을 했잖아요. 체육관에 가서 펴놓고 이제 회원님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갑자기 어제까지 그런 것도 모르는 체육관 관장이 가가지고 자 회원님 오늘 저거 한번 재보시죠. 막 재는 그냥 막 재는 거죠. 막 재놓고 집에 가서 그 밑에 있는 항목들을 보여서 생각까지 하면서 거의 한 600명. 네. 몇 명 정도 쟀을 때 네. 그 QBS를 통한 그 상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저는 한 400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부를, 약간 이건 제 경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어 공부하고 인체 공부는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암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근데 암기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단어만 외운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고, 문법만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고, 이런 것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얘는 얘대로 재면서 내 경험을 쌓고요. 컨설팅 능력이랑, 그리고 많이 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저는 변비가 없거든요. 근데 변비 있는 분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변비에 그냥 고충이 되게 심해. 그럼 자기가 힘든 그걸 되게 생생하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거에 진짜 공감을 했잖아요. 그 다음번에 변비가 있는 분을 만났을 때 되게 더 공감해주고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에너지가 표정에 나오나 봐요. 그래서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도 그냥 재고 재는 건 재는 대로 재고 저는 제대로 공부하고 여기 어느 순간 상충돼서 나오는 게 그 정도 걸렸어요. 근데 사람마다 또 되게 그런 게 빨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더 빠르시. 우리 400명은 저는 막 터미널 같은 데 가서도 지하철 타서도 심심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거 재보실래요? 그러고도 그냥 재했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까지 해서. 그리고 집에 가서 쪽팔려서 우는 거죠.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진짜로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네. 이거 10가지인데 네. 처음에 저기에 다 들어가신 분한테 네. 제품 복용법을 네. 어떻게 안내하세요? 다 원래 정상대로 가르치나요? 요거는 사업이랑 관련이 좀 있는데요. 저희 혜순 사장님의 특기인데 저희는 고객 관리 노트를 2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 관리 노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 권은 고객님이 갖고요. 한 권은 제가 갖고 있어요. 요거는 혜순 사장님이랑 저랑 이 사람이 제품에 뭐가 들어가고 어떻고 어떤 얘기를 했고 다음번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의 니즈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거고요. 요거는 그날 이분이 드시는 제품과 드시는 법과 우리가 그날 한 대화와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놔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AR을 끊고 싶어. 혹은 저랑 관계가 약간 내가 관계가 틀어진 건 아닌데 왜 사람이 또 오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 공책들을 넘기다 보면 아 그래도 얘가 나한테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아시라고 또 만들어놨어요. 요것과 저희는 퍼머네스 제품통이 있잖아요. 제품동기 대자 옛날에 그 대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걔를 열면 이렇게 안쪽이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네, 이렇게 칸이 있잖아요. 저 그림 진짜 못 그려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8칸이 다 차고 심지어 리뉴 같은 건 이 안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여기 솔루션이 1, 2, 3, 4, 5, 6, 7, 8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아침 뭐 1번 두알 3번 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을 적어줘요. 해주는 그래서 그 제품통에 제품도 심지어 그분이 앞에 있는 데서 담아서 선물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얘기 꼭 드려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특히나 남자분들한테 이거 하라고 하잖아요. 한 2주 동안 잘 드시고 계신지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 이거 귀찮아서 어떻게 먹어요? 어째요 저째요 해요. 근데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확실히 빨리 효과고 빨리 매니아가 돼요. 근데 이틀이라도 드신 분들은 저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그럼 이 많이 사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나름 2-3개씩만 묶어요. 왜냐면 드셔보신 분들은 이만큼 먹으면 효과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2-3개씩 묶어요. 그래서 한 달씩 드시게요. 그래서 결국에 3-4개월 뒤면 제품이 다 떨어져요. 그때 가서 추가 주문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AR로 다 받아요.
저는 무조건 두 번째 주문에 AR로 바로 들어가요. 솔루션도. 왜냐면 첫 번째 이만큼을 샀는데 두 번째도 이만큼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도 구매를 한다고 저를 만났어요. 네, 그러면 이미 충분히 AR로가 들어갈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두 번째 만남에 무조건 AR로 들어가요. 네. 그리고 AR로가 제가 유지율이 어제 계산해 보니까 88%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뭐냐면 친구 따라서 재는 거 옆에 보러 왔다가 그냥 한번 사준 거 이런 거는 당연히 확실히 니즈 파악이 덜 되니까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있어요. 내가 계속 먹을 건데 내가 습관이 안 돼서 못 먹었으니 조금 남았으니까 AR로 말고 나는 그냥 그때 너한테 시켜 먹을게. 그렇게 남아있는 거 가지고는 훨씬 더 많은 수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고 소개를 받으면 제 GB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까 김민 선생님 얘기에 대한 그 제 증거가 뭐냐면 이번 달은 그분들이 대부분 제품을 결제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것들이 거의 끝난 분들이 이제 많아요. 뉴스 하나 들어가거나 뉴스 알도 남아있거나 이렇게 되니까 GB도 줄어요. 대신에 그분들이 그때가 돼서 소개가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오히려 기대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갈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 지금 나한테 이만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저는 뭐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제가 영업을 하러 왔으면 당연히 이거 부담되는 가격인데 이거 하나만 사도 고마운 거 아니야? 저 이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사실 수도 있지만 이만큼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더 전문가 같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주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 관리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이제 보시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